빚내서 집 사기 위험한 시대, 중년에게 적당한 집장만 시기. 60대 초반의 박 사장은 부동산 앞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서 집을 사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장을 찍으려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20년 대출을 받는 게 맞는 걸까? 80까지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중개사는 재촉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거라고, 기회를 놓치면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지금이 집을 살 때일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그날 밤 박 사장은 계약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년의 집장만은 젊은이들과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중년에게 적당한 집장만 시기가 언제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른 결정의 대가. 50대 초반의 김 부장은 조급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초조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서둘러 집을 샀습니다. 52세였습니다. 8억짜리 집을 샀고 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25년 상환이었습니다. 77세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급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김 부장은 57세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은근히 퇴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부장은 불안해졌습니다. 아직 20년이나 대출이 남았는데 지금 퇴직하면 어떻게 갚나? 김 부장은 버텼습니다. 퇴직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60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대출을 일부 갚았지만 아직 3억이 남았습니다. 17년을 더 갚아야 했습니다.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내기도 버거웠습니다. 김 부장은 저축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김 부장은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7억에 팔렸습니다. 1억을 손해본 것입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4억이 남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 돈으로 지방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김 부장은 후회했습니다. 52세에 집을 산 것을요. 너무 일찍 샀습니다. 대출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습니다. 퇴직 후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조급함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결정의 후회. 60대 중반의 이 여사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전세로 살았습니다. 집을 사고 싶었지만 늘 망설였습니다. 지금 사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더 좋은 집이 나올까봐, 대출 갚기 힘들까봐 걱정했습니다. 50대에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5억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2억이 있었고 3억만 빌리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바른 사람이 먼저 샀습니다. 60대가 되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1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억짜리 집은 살 수 없었습니다. 8억을 빌려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 대출도 안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계속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이 여사는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월세가 나갔습니다. 연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월세 내고 나면 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이 여사는 절망했습니다. 이 여사는 후회했습니다. 50대에 집을 샀어야 했다고. 그때는 살 수 있었는데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집을 살 수도 없고 월세만 내며 살아야 합니다. 너무 일찍도 문제고 너무 늦어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적당할까요? 황금기는 50대 중반이다. 50대 후반의 정 과장은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55세에 집을 샀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왜 이 시기를 택했을까요? 정 과장은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퇴직 예정 나이는 60세였습니다. 55세에 집을 사면 5년 동안 월급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잡았습니다. 65세까지였습니다.
5년 동안 정 과장은 월급으로 열심히 갚았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갚았습니다. 빠듯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5년 후 퇴직할 때는 대출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갚았습니다. 부담이 있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65세에 대출을 완전히 갚았습니다. 정 과장은 안도했습니다. 정 과장은 말합니다. 50대 중반이 적기라고. 너무 일찍 사면 대출 기간이 길어져 위험하고 너무 늦으면 대출받기 어렵다고. 50대 중반이면 퇴직 전 5년 정도 남았고 그 기간에 대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60대 초반의 최 사장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57세에 집을 샀습니다. 7년 대출을 받았습니다. 64세까지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3년은 월급으로 갚았습니다. 4년은 연금으로 갚았습니다. 최 사장은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60세에 퇴직했을 때 대출이 절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금으로 계속 갚았고 64세에 완납했습니다. 최 사장은 만족했습니다. 최 사장은 말합니다. 핵심은 퇴직 전후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퇴직 전에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퇴직 후에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타이밍. 50대 중반의 한 부장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습니다. 65세까지 일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부장은 58세에 집을 샀습니다. 15년 대출을 받았습니다. 73세까지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험한 선택이지만 한 부장은 괜찮았습니다. 65세까지 월급이 나오고 그 후에도 연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은 말합니다. 직업에 따라 타이밍이 다르다고. 안정적인 직업이면 조금 늦어도 괜찮고 불안정한 직업이면 더 일찍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50대 초반의 송 여사는 또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52세에 집을 샀습니다.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송 여사는 대출을 짧게 가져갔습니다. 5년 대출이었습니다. 매달 상환액이 컸지만 사업 수익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57세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송 여사는 말합니다. 자영업자는 대출을 짧게 가져가야 한다고. 사업이 언제 어려워질지 모르니까 빨리 갚아야 안전하다고 장조합니다. 60대 초반의 조 부장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병이 있었습니다. 조 부장은 55세에 집을 샀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집값의 20%만 빌렸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샀습니다. 3년 만에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조 부장은 안심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빚이 없으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조 부장은 말합니다. 건강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대출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현금으로 사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시장 타이밍보다 개인 타이밍. 70대 초반의 황 사장은 평생 투자를 했습니다. 부동산도 여러 채 샀다 팔았습니다. 황 사장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시장 타이밍만 고민한다고, 집값이 바닥일 때 사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중년에게 중요한 것은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개인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바닥이어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면 사면 안 된다고, 반대로 집값이 고점이어도 자신의 상황이 맞으면 사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황 사장이 강조하는 개인 타이밍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퇴직까지 남은 기간. 둘째, 갚을 수 있는 능력. 셋째, 건강 상태. 넷째, 가족 상황. 이 네 가지가 모두 맞을 때가 적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까지 5년 이상 남았고 대출을 10년 안에 갚을 수 있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동의한다면 그때가 적기라고 합니다. 집값이 비싸든 싸든 상관없다고 강조합니다. 50대 후반의 문 과장은 이 조언을 따랐습니다. 집값이 고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과장은 샀습니다. 자신의 타이밍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퇴직까지 5년 남았고 대출을 7년 안에 갚을 수 있었고 건강했고 가족들도 동의했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은 더 올랐습니다. 문 과장이 기다렸다면 아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 과장은 만족했습니다. 시장 타이밍이 아니라 개인 타이밍을 따른 것이 옳았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들. 60대 초반의 신여사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50대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늘 망설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신호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퇴직이 10년 이내로 다가왔을 때입니다. 50세가 넘으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자녀가 독립했을 때입니다. 자녀 교육비가 끝나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가 집을 살 기회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저축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입니다. 집값의 30에서 50% 정도 현금이 있으면 적기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건강할 때입니다. 지병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대출 갚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전세가 사라지고 있을 때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압박이 오면 그것은 집을 사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신여사는 이 신호들을 모두 놓쳤습니다. 늘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집을 살 수도 없고 월세만 내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십니까? 지금이 집을 살 때인가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시장을 보지 마세요. 자신을 보세요. 퇴직하지 몇 년 남았나요? 5년 이상 남았다면 고민해 볼 만합니다. 대출을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나요? 10년 이내라면 괜찮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